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군 문화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여 예산군에 ESG를 도입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 행사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 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과장 한정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관광 분야 행사 전반에 ESG를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친환경, 사회적 책임 중심의 행정 방향과 부합합니다. 문화관광에서는 이미 관내 주요 축제 운영 시 윤봉규 평화축제, 황새축제, 예산장터 선국축제 등 환경과와 충남 예산지역자활센터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업하여 다유용기 사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분리수거 관리 강화, 지역 상생 프로그램 확대 등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기존의 실천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ESG 중심의 문화행정 추진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시 예산 확보 및 타부서의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 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4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네,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2위입니다. 2024년 12월 4일 확정 승인된 지방채 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된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군의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 사유입니다. 2024년 의회 동의를 받은 지방채 발행 계획 중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고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하여 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준공 예정 사업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호흡 피해 복구를 위해 군비 287억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충남면 지방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지방채 184억 7억 400만 원을 삭감한 후에 예상 전수장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에 삭감한 지방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348억 9,400만 원의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 변경 대상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삭교에 조성되는 사업은 총 사업비 199억 중에 102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증액해서 이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15억 중에 63억 원을 발행해서 2026년도에 지방채를 이월하여 2027년도 1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덕선원전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72억 원의 사업비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2026년도 7월 30일로 준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정수장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495억 원의 사업비를 8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6년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천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480억 원의 사업비를 38억 6,9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7년도 6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외 대상입니다. 충남면 스마트팜 복합단지 대설매 정부 사업인 총 사업비 168억 원에 84억 원의 지방채는 사업 보류를 시켜서 지방채에 발행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 복합 컴퓨터 부지 매입은 25억 원의 사업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으므로 지방채 발행해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소론 정관광지 활성화 부지 매입은 17억 원은 지분 매입 등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한 후에 장기 검토 과제 대상으로서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구 충남광적 잔여지 매입 57억 7,400만 원 또한 본 사업 추진 지원에 따라서 장기 검토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도 11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지방채 2호를 신청을 해서 지방채 변경 사항에 대해서 2025년도 사회 추경과 202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있는 변경 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0 순서대로 질의하시겠다고요? 예.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 변경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포괄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회장님 김태금입니다. 8쪽에 충남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대술에 있는 거요. 예, 우리 의회에서 이제 현장 답사를 갔을 때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반대가 25년도 1월달에 사업 반대 의견서 최종으로 71%가 반대인데 이거 사업을 진행 가능할까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뭐 저 제외시킨 부분은 없고요. 예. 대술 지역에서 뭐 용수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뭐 그 보상 협의 때문에 이제 사업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대술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면을 이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업이 좀 장초 일정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만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서 덧붙여서 사업 보상 협의 같은 경우는 보상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해서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토지 협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보상해서 감정까지 가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입지된 데가 있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여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 후에 26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예, 이 사업이 이제 행정 절차가 지금 다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지방채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년도로 2월에서 내년도 12월 달까지 행정처나 공고 입찰 공고를 거쳐 난 다음에 2026년도 1월 달에 공사 착공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관계만 정리되는 거지 사업 추진 변경 대상에서 뭐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네. 변경이 없고 저희 예산이나 지방채 이런 부분에서만 실무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충남방적 잔여지 매입에 대한 여기 지금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본 사업이 이제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에 필요한 그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삭감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에 이제 웰컴 센터를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지 상태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본 사업인 캐치집산 문화복합단지 지정성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웰컴 센터도 용역에 좀 중지가 된 상태이고 본 사업도 지금 일정상에 지금 지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사업이 지연돼 있는데 이 잔여지를 배우가 매입해가 주차장 부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 승기가 안 맞아서. 예, 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봐서 뭐 나중에 지방채를 변경을 하든 아니면 저 군비를 투여하든 해서 요 잔여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서 지금 그 지방채를 채무 상환하고 있는 지방채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지방채는 네. 전무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지방채 매입하겠다고 동의 받았던 게 전체가 요 있는 348억이에요? 예, 48억 중에 실행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의회 승인만 받았고 발행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48억을 여기 그 밑에 보면은 11월에 사회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나머지 전체 348억을 맞춰서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기존에 있는 그 충남이나 스마트팜 목화단지 삽교하고 반담비 체육센터의 부분이 지방채로 변경이 돼 있는 부분들을 내년도로 2월에 시키는 부분을 사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증액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예, 반영을 본 하는 예산에 거고.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리가 몇 프로예요? 이게 농협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농협하고 그 지방재정 공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방재정 공제하고 농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어떻게 돼요? 확정돼서 저희가 지금 한 건 없는데 농협 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 정도. 연? 네, 2.5. 2.5%. 지방행정공제는 여기는 지방정공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2.5%더 좀 더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낮죠. 네. 그러면은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체 348억 중에 지방행정공제가 얼마고? 지방정공제액은 50억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가 그러면 그 농협이네요. 네, 왜냐하면 재능공제들은 실링해서 더 이상 저희한테 그 시급별로 배정을 안 해서 요 50억만큼만 저희는 다 받은 부분이 50억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게 금액이 50억. 농협 같은 경우는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협 같은 경우는 8년 상환하게 돼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네. 원금 균등 상환 네. 2.5%요?
현재 2.5%에서 플러스 0.88%가 왔다 갔다 고 변동금리식으로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까다로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회계하고 나머지 그 연관되나 예금 금리 받는 거 하고는 괴리가 큽니다. 큰 거죠. 그래서 앞서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2023년 12월에 저 지방채 승인을 받아놓고 그 올해에 지방채를 발행 안 하려고 대규모 사업 승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 사실 발행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혜복구 관련해서 저희가 군비 부담만 총 287억입니다. 사업비만.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근 400억에 대한 부분이 추가 수요가 돼서 군비 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내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본 예산에 저희 편성할 때 이제 내년 교부세라든지 세수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수 추이나 이런 걸 봐서 지방채 발행액 또한 최소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 실장님 그 빠듯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이라는 게 지금 정부 예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7월에 수해가 남으로써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어도 여러 가지 사업을 놓으면서 국비만 가지고 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비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그만큼 예산이 타이트해진 거잖아요. 네. 쓸 돈이 많아진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그 각 실과에서 지금 공모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뭐 공모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 몇 배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그 선택을 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 같은 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건물이라든지 시설물들을 많이 우리가 지금 져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민체육관이라든지 거점 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져놓고 유지 관리를 하려면은 매년 돈을 뭐 인건비라든지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투자되는 돈은 변함없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올해 뭐 1억이 들어갔으면은 내년에는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건물이 노후되면서 이제 뭐 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기획을 해서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이제 점점 이런 그 재정난 때문에 어려워지고 선진국 같은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아마 파산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게까지는 뭐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재정이 그만큼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 문제를 잘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려면은 공모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좀 잘 그 판단해서 무조건 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일부 한 50%나 몇 프로 주고서 나머지 전부 군비나 매칭하라고 그러면은 군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공모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이제 공모사업 사전심사위원회를 부훈수님 주재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제외를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부분은 방향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현장답사에서도 이제 그 건물 읍면에 있는 건물들을 가면서 이제 우려 섞인 말씀들을 의원님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 체육관이 됐든 커뮤니티가 됐든 5.5좀 비슷하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통합이나 어떤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기획실 중에서 용역이라도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그 앞으로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늘 줄기차게 얘기하는 경영수익 사업도 사실 찾아보면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민간인 영역이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손대야 될 그런 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도
끊임없이 또 찾아보면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그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 의원의 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그 업체가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주 이하이 뭐 업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시책의 실효성이 있으며 주민 선호도가 높은 물품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자체 출산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기존 인구 증가 시책 사업 지원에 관한 행정 재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인구 증가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에 그 신고 주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2쪽입니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내용 중에서 16호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17호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달부터 중단을 지원하던 것을 제3조 제1항 1호인 그 출산 육아 지원금의 경우에는 분할 지급 중에 부모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의 경우 전출 일로부터 나머지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칙에서 제1조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 조치에서 다만 국밥 시식권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제3조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되지 아니한 시식권은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별표 1 출산 육아 지원금에서 출산아이 주민등록지는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을 추가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 비용은 이 사업은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급 환급 지원 대상 내용을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중간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신부에게 임신 기간 산전 진료에 병의원을 방문 시 해당 최대 5만 원으로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하였고요. 그 밑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산모 등에게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그 맨 아래 보시면 전입 실비 등에서
기존의 쓰레기 중량제 봉투, 예산 시네마 입장권, 예산 국밥 시식권, 전입실비, 예산사랑 상품권 1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전입실비 1인당 예산사랑 상품권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는 실무를 하면서 그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소지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이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바른대로 나오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법적 근거 상실과 실적 부재, 복지 시책 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992년부터 실시된 융자지원 제도가 이후 2015년부터는 11년째 융자 신청 건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에 근거하였고 규제심사 비용 측에서 성별 영향평가 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는 2025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는 폐지한다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며 제2조 경과조치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일반 회계가 승계한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융자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 융자를 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자활기금이라는 그 또 기금이 또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가 있고 또
다른 지원 조례라든가 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전무하고 아울러 또 이게 기금에서도 이제는 서민들이 이렇게 융자하는 이런 제도는 이용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년간 그동안에 융자했던 조례 근거가 다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이 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커다랗게 그 농장을 운영하기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예,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1년 동안 이 조례가 있었는데 폐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 융자를 받은 분이 있어요 혹시? 92년부터 받았고요.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한 건도 없었고요. 한 건도 지금 31명이 2억 8,900만 원을 저기 융자를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은 게 한 1억 7천 정도를 받았고 그 체납액은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한 1억 9,900이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기금이? 그 저기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인당 최대 이제는 융자 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2015년도부터는 8천만 원, 2016년도 1억 9천 쭉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2023년부터는 1,000만 원씩만 예산을 세웠었어요. 이렇게 한 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상황이. 그러면 지금 그 융자를 기존에 융자를 해준 것들이 미해수된 게 얼마라고요? 아까 1억 9,900입니다. 그럼 1억 9,900을 지금 매년 어떻게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종용하고 회수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회수가 가능하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뭐 정리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재산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융자를 해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 시효가 소멸되거나 그렇진 않죠 세금처럼? 예, 사망자들 조금 종종 발생하고 하는데 뭐 무재산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털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조금씩 가끔 발생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정리 보류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 의원의 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적인 개념을 좀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들 좀 찾아보자.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기론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의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 부가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 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채 5조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 상향으로 현행 30만 원 미만을 개정해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조 신고주분 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서 중간 부분에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의 방법을 할 수 있다를 45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